먼저 저도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아한 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말씀드렸으니까 몇 가지 의문점들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보면 2019년, 2020년, 2022년 출마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을 2020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해당 내용이 고시 또는 공시되어졌어야 할 겁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저도 찾아봤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딸로부터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한번 기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현재 양문석 후보의 납세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0년, 21년, 22년 대략 2021년에 소득세 납부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의 적정성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되 왜 그러면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과거 5년 총계, 5년 종합 소득세 납부액이 3,8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이번에 출마했을 때는 2021년만 1억에 달하고 2020년 3,800, 2019년 약 2천만 원을 육박합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왜 양문석 후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기자분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실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속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책 찾아보지 말고 전문가들 찾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 가재, 붕어들은 이병진 후보, 이상식 후보, 공영훈, 양부남 이런 후보들이 하는 방법 하면 안 됩니다. 양문석 후보가 하는 방법을 국민 여러분이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양문석 후보는 스스로를 편법이라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제 강남 소재 아파트 사는 거 불가능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살다가 아파트로 고가의 아파트로 가는데 3월 1일까지 살고 3월 1일부터 두 번째 아파트로 빚 없이 불가능하잖아요. 3월 1일 날 기존 살던 집 전세값 빼서 3월 1일 날 새 아파트에 대금 납부하는 게 불가능해서 대개는 순간적으로라도 부채를 일으킵니다. 이걸 불가능하게 해서 사실상 강남 소재 아파트 취득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길어지니까 공영훈 양부남 후보의 자식에 대한 증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국민 여러분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공영훈 양부남 후보가 한 방법을 여러 국민들도 똑같이 해보십시오. 이거 증여세 추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탄탄하게 판례가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공영훈 후보의 경우 적법하게 증여세를 냈다고 하는데요.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가치 증분에 대해서 특히나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당시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면 증여세 추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세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의법조처가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양부남 후보도 공히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례, 어제 제가 수원장에 이수정 후보의 지지 유세를 가다가 아주 짧은 순간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놀랍게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이라고 하면 당의 정당의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로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이분은 1억 1,4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혁 후보입니다.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인데 이게 공직자로서 가능한 자세이자 태도일까요? 암호화폐 보유로 인해서 정말 전국이 시끄러울 때
그 순간에 1억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 뭐 이분 지금 김준혁 후보 귀에 뭐 있지 않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아주 망언을 일삼는 부분인데, 또 하나 이분 재산 내역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논을 4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 소재지가 어디냐면 천안, 여주, 강릉입니다. 여러분, 이 논을 가지고 있다, 밭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경, 스스로 농사를 짓냐 안 짓냐 하는 여부거든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 뭐 정치인의 범주로 들 수 있습니다. 김준혁 씨. 이분이 천안, 여주, 강릉 이곳에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 위반입니다. 제 시각으로는 우선 형식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세대를 전부 다 합해서. 근데 지금 자, 상속집은 제가 빼드릴게요. 화끈하게 빼드릴게요. 그거 빼고서도 지금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작용하면 된다. 아마도 김준혁 후보 이와 같은 형식적 조건을 갖췄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내가 김준혁 후보 스스로가 천안, 여주, 강릉에 있는 토지들을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서류를 작성했을 겁니다. 양문석이 딸의 이름을 빌어서 실제 사업을 경영했다고 하는 것처럼 김준혁 후보도 천안, 여주, 강릉의 땅을 직접 경작했다고 서류를 작성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입니다. 개, 가재, 붕어 일반 국민들로서는 진입할 수 없는 교육의 장벽, 입시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아파트, 부동산 취득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김남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식으로, 본인들은 장애물 아래에서 땅굴을 파고 인맥을 이용하여서 재산을 취득하고 입시의 빈틈을 노려서 의전원과 법전원을 보냈습니다. 이게 86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대로 판단하셔서 4월 10일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